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쌈바춤이 절로 난다라는 생각을 이제 어제 하셨을 겁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오늘은 좀 주가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변 교수님, 오늘 네네. 주가는 좀 밀리고 있죠? 예, 현재 1%대 하락하고 있는데 시장 영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것도 시장 영향이다. 네, 지금 일시적 뭐 좀 외인의 경우에도 오늘은 소폭 한 8억 원대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3월 수급 추이를 보면 기관이 380억 원을 순매수했고 네. 외인이 98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데이터상에서는 3월 기점에서 외인 수급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대중 이 생명보험법에 관련된 어떤 이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반사수의 기대감들이 어떤 수급 유입에 가장 큰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캐퍼가 5공장이 내년도에 완공이 좀 된다면 78만 리터 정도에 대한 생산 캐파, 글로벌 단일 캐파 1위로 좀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기대감들이 향후에 중국발 반사수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까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단기적 관점에서는 3월 18일 88만 원대인 전고가, 전 90만 원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시그널이 아닐까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추세 구간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했을 때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가지고 가도 굉장히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오히려 매수에 또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이제 바이오 쪽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론자, 우시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후지필름 정도가 이제 CDMO에서 글로벌 업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빅3로 좁혀보면 론자하고 우시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죠. 그럼 뭐 유럽 물량 이런 것들은 론자가 상당 부분 감당을 하는 거고 아시아 물량 쪽에 있어서 그동안 우시바이오와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확장하면서 둘이 이제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우시바이오는 더 확장할 여력이 있고 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물량을 주지 않거나 관련돼서 계약하는 업체들까지 압박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물량을 다 받으면 지금 공장이 뭐 예정되어 있는 건 뭐 8공장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자, 이런 공장을 채우는 그런 수요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 약 수요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잘 만들어내는 업체가 두 개인데 그다음에 시설 확장하고 있는 것도 두 개인데 한 곳은 미국과 유럽과 계약하려면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큰 강점은 생산 능력인데 이 생산 능력을 마치 TSMC, 반도체의 TSMC처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고가의 약부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단백질 약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면 그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뭐 실적과 외형 성장이 빠른 속도로 따라오지 않을 경우에는 뭐 주가는 언제든지 등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올해 그 트렌드가 이어질 경우,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더 강한 어떤 트렌드가 이어질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가 쉬어가자 조선과 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바이오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뿐만 아니라 올 연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 연초부터 계속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의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볼 수 있는데 반도체와 바이오를 또 비교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모멘텀에 있어서는 어느 섹터가 지금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장이 좋을 땐 거죠? 둘 다 가는 거고 한때 보통은 따로 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AI라는 것은 금리 인하가 빨리 안 오더라도 그 자체에 생성되는 그 생산성 향상에 의한 그 퀄리티 주식은 계속 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주가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많이 와야 돼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미국발 그런 이슈는 없었던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네. 지난주에 그런 것들은 덤이죠. 네, 덤으로 가는 거예요. 네, 덤으로. 네. 근데 덤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그
장점이 부각되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CDMO CDMO에 그 관련된 뭐 무슨 주식이 있을까? 뭐 바이넥스 이런 주식도 보게 되는 거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쉬고 2차 전지가 쉬거나 하여튼 할 때는 이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이 더 모멘텀을 받을 계기만 생기면은 더 간다. 그건 맞는 거고 금리 인하까지 가면 더 간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는 아직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을 지금 쫓아가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래 목표했던 가격 근처까지 대충 온 거잖아요. 셀트리온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엊그저께 올랐고 그럼 대형주는 레고캠바이오, 리고캠바이오로 바뀐다면서요? 그래요? 레고가 레고나 리고나? 소송해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있고 가장 큰 게 알테오젠하고 HLB였는데 그렇죠. 알테오젠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꼬꾸라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하죠.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거 익스포저 하시면 개별 종목 진짜 잘한다. 여러분들 잘해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한다고 그거 갖고 먹기 쉽지 않잖아요. 하면 드셔도. 근데 바이오를 얼마나 잘해갖고 한 종목에 30%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에코프로 BM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같은 회사 주식에 수급이 가는가를 참 보면서 네. 그리고 ETF. ETF를 세이프하게. 사라. 네. 그런 게 반도체도 뭘 고를지 모를 때는 반도체는 이제 ETF를 만약 2, 사고. 3일 더 빠지면 ETF 안 하고 개별 종목 사도 개별 돼요. 종목. 근데 이제 아직은 그렇게 하기는 개별 종목 중에서 많이 안 빠진 종목도 있기 네. 때문에 뭘 좋게 쉽지 않은데 바이오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ETF라든지 개별 종목을 하려면은 한 4개 종목을 풀로 가져가든지 한 종목에 30% 몰빵은 조금 리스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바이오주의 모멘텀을 말씀해 주실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시중금리가 미리 반영이 된 것처럼 성장주에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서 작년 말부터 좀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만 봐도 작년에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그때부터 상승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등한 그 구간과 그리고는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요게 반등한 요 구간이 이제 11월, 12월 요때거든요. 네. 요때부터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장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한다, 우시엔텍을 규제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호재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 바이오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의 한 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약가 인하. 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제약 기업들이 오히려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좀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데 핵심이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기술이 있다 혹은 기술 수출을 한다 혹은 뭐 임상을 한다 그리고는 생산을 한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의 수급 쏠림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보실 수 있죠. 그때는 2차 전지가 없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고 그리고는 바이오가 가는 그런 장세가 다시 한번 구현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개별 종목을 접근하기가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급이 없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붙은 종목들은 너무 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 어떻게 지금이라도 접근해 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변고수님? 예, 저는 일정 모멘텀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를 좀 보고 있는데 리고캠 바이오로 이름이 네네. 바뀐다는. 이번 주총에서 이제 사명이 좀 변경될 텐데요. 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지금 고점이 지난 3월 11일에 84,000원이었고요.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 좀 주가가 밀렸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 하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올라가는 초입이다. 변고수님은 왜 그럼 관심을 가져오셨겠지.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1.4%대 좀 상승을 오늘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84,000원 3월 11일 신고가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 좀 단기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네. 근본 4월 5일 미국 아마케에 관련돼서 5종의 기초 파이프라인이 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이력들을 좀 보면 지금 이 비임상 결과 데이터만 갖고 이 과거에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했던 이력 이 부분이 5개의 타겟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 빅파마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입증 부분
이 부분이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정 모멘텀 관점에서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5종의 파이프라인이 타겟층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ADC 항체의 어떤 이 암종 또는 치료제와 좀 결합 효과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네. 일정 모멘텀 안에서 그리고 뭐 단기 추세 안에서도 지금 7만 원대를 좀 아직은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4월 5일까지에 대한 조정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미 올라왔던 종목도 있고요. 여전히 또 개별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을 잘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 ETF로 투자하라. 알테오젠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도 체크해보자. 그리고 김종효 고수는 바이오는 신약 기대감이 핵심이다. 변영인 고수, 압도적인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탑티어를 주목해보자. 테이버 고수는 비싼데 끌린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